심각하게 수험생을 걱정하는 심주석 선생님과 이렇게도 친절할 수 있을까? 이하영 선생님이 수험생 4학기제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학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심주석입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공부법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수험생 4학기제 여러분 좀 생소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뭐 요즘은 중학생들 뭐 자유학기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수험생만 가질 수 있는 그 유니크한 학기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학기제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베베 꼬인 아이스크림 색깔 옷을 입고 네. 저는요 어떤 것 같아요? 와사비색? 아니죠. 그 메론 메로나. 맛, 네. 그렇죠. 메론 맛 아이스크림 색깔을 입고 여러분과 이제 이 4학기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1학기 어떤 시기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학습법을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해가지고요. 보통 3월 이제 개학하기 전? 신학기가 되기 전이죠. 네. 그러니까 재학생 기준으로 3월 전을 갖다가 우리가 1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학 공부법은요. 상위권, 중위권 학생,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법이 조금씩 달라요. 네네. 선생님 상위권 학생들 먼저 좀 얘기를 해줄까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은 개념은 다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스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을 막 문제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상위권 학생들한테 꼭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빠를지라도 좋다. 한번 개념을 정말 내가 아는 개념이 맞는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도 결국은 1학기는 개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중위권 학생.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개념, 이 시기에 중위권 학생들도 꼭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엔 개념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개념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는데요. 진짜 뭐 초등학교 또 뭐 중학교 1학년 내용부터 정리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빠르게 진행되면 좋아요. 그런데 뭐 중학교 1년 과정을 한 달. 정말 빠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2, 중3, 고1, 고2. 그럼 5개월 지나고 나면요. 벌써 이제 9월 모평 다 끝난 이유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험 과목, 우리의 세 과목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과목의 강의를 바로 좀 시작을 하되 좀 남들처럼 빠르게 가는 게 아니고 늦어도 좋으니까 좀 천천히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개념 정리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위권 학생은 개념을 공부하되 이제 좀 강의를 이용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저희 EBS에도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정말 친절한 강의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하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또 뭐 이미지 선생님이나 정유빈 선생님이 또 네. 필요한 내용, 예전 내용에 대한 강의들도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을 활용해서 이제 본인들이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틀은 마련해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위권 학생들 강의 꼭 이용하시라는 거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1학기에는 공통적인 단어가 공통 단어가 딱 있네요. 뭐죠? 개념이라는 맞아요. 거죠. 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는 반드시 개념 정리하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네. 우리 2학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학기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까 이제 뭐 네. 신학기 3월부터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6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 모의평가까지를 우리가 2학기로 보통 잡아요. 네. 실제 이 모의평가가 수능과 똑같은 어떤 시험의 형태거든요. 물론 6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시험 범위가 동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문항의 스타일이라든지 출제 경향은 그렇죠. 수능과 아주 똑같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저희가 2학기로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뭐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 날짜 알고 계시나요? 6월 7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6월 7일. 예. 실제 우리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 날짜를 정해놓고 그 전까지의 계획들을 쭉 그렇지.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네네. 뭐 우리가 수능이 11월 15일이라 그러면 14일까지 막 뛰다가 이 상태로 수능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끝내고 복습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들을 참고해서 잡아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네. 그 2학기 우리 먼저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뭐 한마디로 정해 내릴 수 있을까요? 연계 교재의 시작인 수능 특강을 대표적인 교재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더불어서 기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는 수능 특강 특강과 그리고 기출.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상위권 학생들 조금 꼭 기억해야 될 사항 있을까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특강 푸는데도 금방 다 풀어버리거든요. 와우. 네. 그렇게 다 풀고 나면요, 본인이 틀린 유형들이 몇 개 안 돼요. 뭐 손가락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취약 유형이라는 게 발견될 테니까 기출 문제를 연습하더라도 그런 취약 유형이 있을 거고, 좀 더 그런 취약 유형들에 대해서 뭐 우리 연계 교재를 넘어서서라도 좀 많은 연습들을 해 주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취약 유형을 집중 네. 공략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중위권 중위권. 학생들은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기출도 해야 되고 수능 특강도 해야 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능 특강이면 수능 특강, 기출 분석이면 기출 분석 하나를 먼저 정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널브러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들도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요. 많이 근데 사요. 사실 뭐 수능 특강 이거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고자 노력해 볼 것, 그다음에 문제를 잘 못 풀더라도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풀고 있는지 좀 흉내도 내보고, 좀 따라쟁이처럼 따라도 해보고, 이렇게 좀 강의를 좀 더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1학기고 2학기고 하위권 학생들은 강의를 이용해라. 요건 좀 기억해야 될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기가 뭔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학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3학기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던데. 3학기는 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냥 성적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 처음에 좋겠지만.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이 3학기를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름이라는 아주 긴 시기, 재학생으로서는 정말 황금기 같은 시기가 걸쳐져 있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까지를 갖다가 3학기로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 9월 모의평가까지를 3학기로 보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때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성적이 오를 거니까 그때.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우리 3학기 하면은 어떻게 한번 딱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3학기 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 시기에 주력해야 되는 건 유형 연습입니다. 네네. 시험에 새로운 유형이라고 나온다라고 해도 개념적인 거로 우리가 연습을 다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훈련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유형 연습이 필요한데 네. 요 시기에 유형 연습하라고 수능 완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수능 완성을 통해서 유형 연습이 되고, 또 2학기 때 우리가 진행했던 기출을 계속 끌고 와서라도 유형 연습을 해주는 이런 시기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도 다 끝내지 못한 학생은 이 시기까지 해도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러면 상위권 학생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상위권 학생들은요, 공부를 할 때 뭐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연습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수능으로 보면 21번, 29번, 30번 맞아요. 뭐 미적분 원이냐, 뭐 수학 2의 함수 파트가 네. 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그 문제 맞춰요, 연습하면 또. 그렇죠. 근데 엄한 데에서 실수해가지고 97점.
한 98점짜리도 봤어요. 네. 그리고 30번은 맞췄는데 96점. 그렇죠. 30번 틀려도 다 뺏고 다 맞으면 96점인데요. 그래서 고난도의 문학 연습을 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유형 연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3학기에 물론 고난도 유형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문제들도 꼭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거네요. 네네네. 네. 비중은 좀 달리할 수 있죠. 아무래도 고난도를 뭐 10, 그 유형적인 거 9, 이 정도는 아니고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정말 고난도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 비중을 일반 유형보다 좀 많이 작게 잡아요. 근데 선생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게 똑같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몇 대 몇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고난도 대 일반 유형. 네, 몇 대 자, 몇?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7 대 7대 4. 맞아요. 네. 적당한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황금 비율처럼요. 그래서 네네. 고난도 문항과 기본적인 유형들을 이렇게 좀 7대 비중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중위권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시기에 유형 연습을 하시면서 기출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기출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출 간과하지 말고 유형 연습하시면서 잘 안 되는 거 많이 연습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 기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위권 학생은요? 하위권 학생은 뭐 항상 하는 얘기였지만 이 시기 되면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뭐 선생님 아까 맞아요. 이 시기에 이제 수학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해도 안 돼, 너. 그러니까 탐구 소년이 되렴, 탐구 소녀가 되렴, 그러면서 탐구인으로 만들려고 하죠. 안 돼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학 안 하고 탐구 공부할래요 해가지고 탐구 성적이 확 오른 학생 거의 못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보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위권 학생들 지금 갖고 있는 공부 제대로 끝까지 하잖아요. 선생님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3등. 맞아요. 적어도 3등급. 그리고 좀 운도 따르잖아요. 네. 운 좋으면 또 2등급까지도 네. 얼마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하위권 친구들 요 시기에 노력하면 충분히 그런 등급 받아낼 수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시기에 좀 새롭게 좀 조언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꼭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학생들? 이과 공부에서 네. 굳이 가형을 하지 않아도 목표하는 대학에서 나형을 허용하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 네. 좀 나랑 맞지 않아. 난 좀 그쵸. 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싶어. 이게 반수생 학생들이 이 시기에 늘어나잖아요. 네. 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나요? 이 친구들이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요. 무작정 앞에 1학기, 2학기에 어떤 수험생들이 했던 작업들을 막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정말 계획성 없이 가요. 네. 그러니까 언제 이게 끝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가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가 수능과 똑같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철저한 좀 계획을 잡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요약 강의들이 저희 EBS에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 강의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1학기, 2학기의 과정들을 빠르게 숙성으로 밟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우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강의를 이용하든 뭐 자신의 위치에 맞는 어떤 그 속성으로 네.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좀 빠르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마지막 4학기입니다. 뭐 시기는 이제 학생들 알 것 정해져 같아요. 뭐 좀 그래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수능 때까지죠. 그렇죠. 수능 그런데 뭐, 때까지겠죠? 수능 네. 다음 뭐 그 다음 일주일까지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죠. 물론
뭐 대학별 고사들이 남아 있긴 해요. 수능 이후에. 근데 저희는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능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올해 수능은 언제? 11월 15일 목요일 날 치러지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그 포항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네,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이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어떤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게 11월 15일 날 치러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4학기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실전 연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가 선생님 스포츠해인 건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까 얘기 듣고. 일단 가장 빠른 시기가 평창. 네. 예, 그 다음이 축구 월드컵이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또 아시안 게임이 이어집니다. 항상 이 짝수해에는 이렇게 스포츠에 이제 현혹되어 있는 친구들이 실제 걱정된다. 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전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가 뭐 월드컵 얘기 들자면 월드컵 바로 그냥 가서 축구 시합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가전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평가전이라는 거는 좀 호되게 때려 맞을 필요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야지 뭔가 취약한 점, 부족한 점을 채워낼 수가 있거든요. 실전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전 연습 진짜 중요하고요.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무한 반복. 포기하지 복습. 말고. 그렇죠. 예. 실제 한 번 본 거보다 두 번 본 거, 세 번 본 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맞아요.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보는데, 저거 그렇죠. 뭐였지? 막 이 생각하면요. 시험 제대로 못 억울하죠.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전 연습이랑 무한 반복, 요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상위권 학생들 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권 학생들, 우리 축구 선수들도 매일같이 평가전을 하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적당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두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2회 정도. 2회. 네. 2회 정도 실전 연습을 하되, 이런 점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죠? 점수, 뭐 80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96점이에요. 네. 이런 점수를 따지는데, 점수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전의 목적은 취약 부분을 찾는 거, 부족한 거를 메꾸는 거에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점수는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자. 요거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위권은요? 중위권 학생들 실제로 이렇게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하나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출 마지막까지 네. 꼼꼼하게 분석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기출하니까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기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풀어봐야 될까요? 저는 뭐 네. 1회독이라도 정성을 들이면 상관이 네.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유형 연습이 될 테니까 한 번 정도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의 취약 부분만 좀 공략해서 연습을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부터 2012학년도 거 보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좀 그전은 교육 과정이 좀 달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2012학년도부터 최근 것까지 3개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정 안 된다면 3개년.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추천하는 건 5개년, 6개년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하위권이죠. 네. 하위권 학생들 이맘쯤 되면요. 모든 게 귀찮아져요. 내가 이걸 뭐 1, 2개월 더 붙들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정말 나올까? 나오죠,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저희 뭐 하영쌤이나 저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학생들 성적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갑자기 수학이 필요하다 이래서 수험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그렇죠. 갑자기 수학을 시작하는 학생들. 막상 탐구했는데 안 탐구도 나오는 안 거야. 나와. 예. 국어는 원어민이라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국어도 더 안 안 돼. 돼. 그럼 예. 남은 거는 수학인가 그러고 또 수학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뭐 앞에 짧게 요약 강의도 네네.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최종 점검이라고 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이거만큼은 보고 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강의들을 활용을 해서 좀 앞단계들을 조금 빠르게 스킵해 나가는 공부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 강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기본적인 기출 네. 제대로만 정리해도 충분히 성적은 많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4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학기별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계획을 멋지게 일단 잡고 계획만 멋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실천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수험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항상 고민이 들어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수험생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이 밑바탕이 돼서 뭐 수능을 떠나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더 멋진 목표, 더 높은 목표도 가뿐하게 뚫어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기에 길러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해서 올해 꼭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작년에 저희 반 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험 생활을 같이 네. 했었어요. 근데 4명이 다쳤어요. 뭐 때문에? 축구 때문에. 저희 반 남학생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걱정이 되네요. 아까 선생님 뭐 이렇게 네, 스포츠 있고. 스포츠 해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고 싶거든. 왠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운동은 좀 참으시고 그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학기 동안 계절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항상 환절기 그리고 뭐 여름, 겨울 계속 학생들이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건강이 제대로 받쳐줘야지만 우리가 이 긴 레이스 물론 빛의 속도로 가겠지만 긴 레이스 잘 버틸 수 있거든요. 저는 건강관리 진짜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들 마지막으로 힘내라고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선생님 할까요? 하나 둘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